자, 2012년 대선 경선입니다. 자, 2012년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때 대선 경선에서 이제 이기셔서 2013년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셨죠. 이때 대선 경선에 들어갈 때, 그 이재호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경선 룰을 바꾸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이 당시 경선 룰이 뭐냐면 2007년도 이명박이 승리했을 때의 경선 룰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고친 거예요. 그럼 2007년도에는 그 경선 룰을 통해서 이명박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룰을 가지고 또 하자고 하는데 이재호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이 새끼는 그 2007년도 이명박 때는 찬성해놓고 또 5년 지나니까 또 반대를 해요. 예? 또 룰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예? 이명박 때는 찬성하고 이제는 반대하는 거예요. 룰 자체는 같은데. 2대 3대 3대 2입니다. 2는 대의원, 3은 당원, 그 다음에 3은 국민참여, 나머지 2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죠. 경기 룰은 항상 있으니까 경기 룰에 맞춰라, 선수가. 선수는 바뀔 수 있죠. 룰을 바꾸면 되나, 이런 거죠. 선수 바뀌면은 축구 경기 룰 바꿉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호 같은 이 친이계 놈들이 또 뻔뻔스럽게 불공정 경선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칙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원칙은 원칙이다. 당원 당규 있는 그대로 하자라고 밀고 나가셨던 거죠. 자, 그래서 당원 당규대로 경선 룰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친이계들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식 마이웨이다, 독선이다, 오만이다, 이딴 개소리들을 떠들어댄 겁니다. 아니, 이명박일 때 사용했던 경선 룰을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박근혜식 마이웨이입니까? 그게 뭐가 독선이고 오만입니까? 이 개자식들 기사 쓰는 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경선 룰이나 당원 당규를 바꿨다면은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명박이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딴 기사를 쓰는 거예요. 개자식들이 말이죠. 항상 경선 룰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는 이 이명박 친이계 이 개쓰레기 새끼들이에요. 한 번도 경선에 승복하지 않아요, 이 새끼들은요. 자, 이때 사실상 당헌 당규 규칙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유지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정치인들이 늘 규칙을 바꾸죠. 규칙을 안 지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규칙은 규칙이다. 규칙을 유지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한 규칙을 유지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반대한 놈이 누구냐? 김문수! 이 새끼예요, 이 새끼. 이재호! 이 새끼라. 정몽주는 요즘 안 나오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재호, 김문수! 이 두 놈의 새끼들이 그냥 반발하고 말이야 반대했습니다. 생지랄들을 떨었어요, 이때. 규칙을 바꾸자 이거죠. 김문수, 이재호 보이죠? 자, 이번에 김문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김문수 찍자고 하는 사람들 좀 정신 있으면 이것 좀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2012년에 괴롭힌 놈이 바로 김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그 쪼잘한 마음 속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원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잘못했다. 올드보이한테 지배당해서 국정을 했다. 올드보이는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아주 개같은 거지같은 말을 떠들어온 놈이 김문수였습니다. 한나라당이 2번씩 망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은 선거의 여왕이란 칭호를 얻고 한나라당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때의 김기춘은 옆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올드보이 김기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비난을 하냐 이겁니다. 김문수가 거짓말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김문수를 찍어주자고요? 그렇게 김문수를 찍어주자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뭐 하자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가서. 예? 보수가 살고 싶으면 말이죠. 보수가 살고 우파가 살고 싶으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늘 보수와 우파의 등 뒤에 칼을 꽂고 규칙을 위반하려고 하고 모든 법규를 어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보수 우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 자식들을 보수 우파에서 내쫓고 보수 우파는 새로운 가치, 즉 우리는 규칙을 따른다, 법률을 따른다, 헌법을 따른다 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보수 우파는 다시 건강하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유리할 때는 규칙을 지켰다가 어떨 때는 규칙을 무시하고 이런 개같은 짓거리를 하는 건 보수 우파 아닙니다. 이런 새끼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좌파에서 위장돼서 들어온 놈들입니다. 분명하게 개념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보수 우파 여러분. 헌법 파괴. 자, 2016년 이때는 뭐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당하실 때죠. 헌법 84조를 위반하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켰던 것은 이명박 친이계 이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이 새끼들은 헌법 파괴도 서슴없이 자행했고 헌정 유린도 서슴없이 자행했고 규칙 파괴를 앞장서서 했던 놈들입니다. 보수의 우파의 등 뒤에 칼을 꽂은 놈들이 보수 우파의 분열을 가져온 놈들이 바로 이명박과 친이계였습니다. 그런데도 보수가 단합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명박 친이계를 찍어줘야 된다고요? 김문수를 찍어줘야 된다고요? 늘 보수 우파의 분열을 가져왔던 이명박 친이계,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김문수 이런 자들에게 또 보수 분열을 했던 그 범죄자들을 또 찍어줘야 된다고 말을 하십니까? 이 자들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보수 우파가 헌법 파괴를 자행했고 헌정 유린에 앞장섰고 규칙 파괴에 앞장섰습니까? 보수 우파가. 그럼 보수 우파면 죽어야죠. 그럼 보수 우파는 분열돼도 싸고 그럼 보수 우파는 다 횃불로 불태워줘도 싼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보수 우파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정을 수호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보수 우파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한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는 보수우파 분열에 앞장섰던 자기 때문에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명박은 2016년 12월 20일 날 이명박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헌정 파괴를 옹호했고 법과 질서 파괴를 부채질했습니다. 이명박과 친이계는. 그리고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재호, 김문수와 경선 룰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앙심을 품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이명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에 불복종하고 뒤에서 쥐새끼처럼 탄핵을 음모 기획해 오지 않았냐라는 강한 의혹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정말 처참하게 떨어뜨린 것은 이명박과 친이계 저 쓰레기 새끼들, 자한당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표를 주자고요? 김문수에게 표를 주고 김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표를 주자고요?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시 뽑아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114명이 있어도 아무 짓도 못하는 자들에게 또 뽑아줘봐야 그 새끼가 그 새끼죠. 뭐가 달라집니까? (2017년에) 작년이죠. 홍준표가 갑자기 대통령 경선 후보에 나왔습니다. 김진태랑 맞붙었죠. 이때도 불공정 경선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새치기 경선을 했고요. 반칙 경선을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경선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때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님 지워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난이 빗발치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런 홍준표의 자한당을 또 표를 찍어주자고요. 도대체 얼마나 당해야 또 찍어줍니까? 네? 얼마나 당해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까? 제가 여기 표로 만들었습니다. 좌파 이명박 홍준표가 왜 좌파인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자들, 헌정을 파괴한 자들, 법규를 준수하려고 하지 않고 늘 규칙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은 좌파입니다. 이명박과 홍준표는 공정한 경선 룰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인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좌파인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자들은 우파입니다. 보수 우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을 내각제 개헌이니 지방분권 개헌이니 어쨌든지 바꾸려고 하는 자들은 다 좌파인 겁니다. 이 새끼들은요. 이놈들은 지난 11년 동안 불공정, 불법을 저질러 온 놈들입니다. 보수우파 분열을 앞장서서 행동해 왔던 놈들입니다. 제가 표로 그려놨죠. 보실까요? 자, 2007년에 불공정 경선했습니다. 2008년에 불공정 공천했습니다. 2012년에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공정하게 하셨습니다. 2016년 불공정한 탄핵이 있었죠. 불법적인 탄핵. 2017년 작년에 홍준표하고 김진태 불공정 경선이었습니다. 보세요. 이명박, 홍준표 이 친이 개들은 지난 11년 동안 해온 것이 전부 불공정 경선을 해왔습니다. 아주 개쓰레기 새끼들입니다. 우리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도 이 표를 사진으로 캡처하셔가지고 말이죠. 단톡방에 막 뿌리십시오. 얘네들이 왜 역사적으로 뭘 잘못했나. 얘네들이 봐야말로 보수우파의 분열 범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 우리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되는 것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보수 우파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길이 바로 인지연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겁니다.
절대로 김문수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친이계가 불공정을 했고 헌법을 유린했고 규칙을 위반해왔어. 그러면서 이자들이 보수를 단합하자고요? 늘 보수에 배신한 새끼들이 보수 단합하자고요? 여러분 그 말을 믿습니까? 11년 동안 이렇게 해온 놈들입니다. 11년 동안. 예? 11년 동안 이 짓을 해온 놈들입니다. 복고일은 어땠습니까? 2016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6년 10월 24일 날 손석희가 거짓 태블릿 PC를 보도했습니다. 그 뒤로 열흘 동안 전부 다 거짓말 소문이, 거짓말 루머가 난동했습니다. 하나도 진실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10일 동안. 그 거짓된 소문에 기초해서 복고일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으니까 하야하라고 한국경제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판명이 된 지금도 복고일은 그 당시 자기가 하야론 쓴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뻔뻔한 놈입니다. 그래놓고서 입만 떨면은 도덕을 높여야 된다 그래. 도덕심을 높여야 된다는 말을 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들이 도덕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아주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도덕을 땅에 집 밟은 놈들이 도덕 떠들고 있어요. 마치 좌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진실 떠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좌파 이 종북 빨갱이 새끼들이 민주, 평화 이딴 말 떠드는 게 역겨운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보수 우파 아닙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손잡자고요? 그만두세요. 예? 규칙을 지킬 줄도 모르고 도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말을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이런 쓰레기들하고 손을 잡자고요? 돈 1원이나 받은 적이 없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에 저렇게 집어넣고도 하나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저 인간 같지 않은 파렴치한 종자들을 찍어주자고요? 관두세요. 왜 그렇게 삽니까? 혼자 조용히 가서 찍으세요. 단톡방에서 뭐 2번 찍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역사적으로 누가 범죄자인지 말했습니다. 범죄자하고 손 잡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대한애국당이고 그 대표이신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